자, 추석 명절에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죠. 그래서 가족들도 다 모이는 시간인데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홀로 추석을 청와대에서 보냈습니다. 청와대의 과거와 또 과거 추석에 얽힌 이야기들 저희가 한번 쭉 모아봤습니다. 자, 하태원 차장. 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만 계속 있었습니까? 아니면 밖에 네. 조금 다녀오셨나요? 네, 박정훈 앵커가 얘기하셨듯이 청콕이라는 말이 뭐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대부분의 시간을 청와대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양친 부모 안 계시고 슬하에 자녀들 없고 또 부군 없기 때문에 조금 외로운 그런 추석을 보낸 것 같은데요. 단 하나의 그 공식 일정을 했다고 합니다. 공식 일정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박정희, 유경수 부모시죠. 부모를 참배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머지 시간은 청와대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아, 현충원을 그러면은 뭐 참모들 데리고 같이 이렇게 쭉 간 건가요? 어떻게 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마 그 경호원, 예. 본인을 경호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홀을 단신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아서 부모님께 헌화하고 봉양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럼 가족들도 뭐 여럿이 있는데 만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화면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남긴 대국민 메시지 같은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셨는지요? 모든 사람이 같은 꿈을 꾸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나라 경제와 국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모두 함께 소원을 빌어 그 꿈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 네. 대통령의 아마 소원은 경제 살리기 네. 이런 것 같네요. 추석 당일이죠.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함께 공개된 저 사진이 보여지는데요. 주름치마에 청색 셔츠를 받쳐 입은 모습, 청와대 경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 사진을 올렸고요. 역시 지금 세월호 전국 때문에 한치도 나아가지 못한 상황, 여러 가지 것들이 마음에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경제 살리기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 담아서 페이스북에 추석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아니 근데 뭐 어쨌든 박 대통령도 가족이 있긴 한 건데 네. 지금 뭐 박근영 씨하고는 사이가 조금 뭐 멀어졌다고 하지만 또 조카도 있고 하니까 좀 만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네. 드는데 박지만 회장은 안 만났나요? 박지만 회장은 청와대 관저를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제 박지만 회장의 경우는 장남이기 때문에 제사도 박지만 회장 부부가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로 또 현충원을 박지만 회장 부부가 찾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보통 추석 명절은 가족이 함께 하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동생마저도 같이 할 수 없는 좀 쓸쓸한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모든 길이 올케로 통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서양희 변호사를 얘기하는데요. 만사올통이라고 그렇죠.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 구설수에 오르고 싶지 않았던 탓도 있겠죠. 그런데 추석 명절인데도 가족과 함께 못한 그런 부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특히나 조카 세연이 굉장히 그렇죠. 예뻐해서 그 예전에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에서 가장 아끼는 세 가지로 대통령이 네. 그 당시 박근혜 후보가 국민, 자서전, 그리고 조카를 뽑았었는데요. 근데 조카도 이게 좀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세연이가 예전에는 뭐 2대 독자였는데 지금은 네. 또 아들이 하나 또 하나 더 나서 생겼죠. 네. 아들이 둘이 됐죠. 그죠? 예. 자, 박성원 논설위원께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실 때는 그래도 가족끼리 굉장히 뭐 화목했던 것 같고 또 추석 명절도 이렇게 잘 재밌게 보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얘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생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 추석 연휴에 즈음해서 가족들하고 함께 그 구미에 있는, 경북 구미에 있는 선산을 찾아서 직접 성묘하고,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죠? 구미에 있는 선산을 찾아서 성묘를 하고, 또 동네 주민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시간을 자주 가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 구미에는 그 맏형인, 박 대통령이 이제 형제 중에 막내인데, 예. 그 맏형인 박동희옹도 살고 계셨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집안의 어른을 찾아뵙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의도적으로 고향을 찾아서 그 주민들과 얘기도 나누고 또 고향의 정을 나누는 이런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또 그렇게 주민들과 어울리면서 소통하는 이러한 모습을 좀 다소 의도적으로 자주 그렇게 가졌. 예, 저 당시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예. 유경수 여사는 옆에 없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예. 분양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아마도 이제 74년 유교사가 돌아가신 이후에 추석 때의 모습인 것 같은데, 사실 그 유교사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아무래도
저런 그 추석 행사가 못 가는 경우도 좀 있고 예. 아무래도 좀 빈도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서민과 가장 많이 소통한 대통령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항상 저런 추석 행사 같은 것이 있고 나서는요. 서민들과 어울려서 막걸리를 즐겨 먹었다고 하죠. 지금도 시내 음식점들 가면 박정희 대통령이 좋아했던 그 막걸리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서민들과 가장 서민적인 술을 먹으면서 많은 그 대서민 소통들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아마 벼베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나간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원 안에 보이는 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죠. 굉장히 익숙하고 그 숙달된 솜씨로 벼를 베는 모습이죠. 추석이면 항상 그 시골에 내려가서 저런 벼베기 행사 같은 예. 것들을 몸소 참여했고요. 저 원안의 동그라미 안을 보면요. 또 맨발로 저렇게 김매기, 모내기 등등을 하는 모습들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이는 모습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많이 경험이 있는지 직접 지금 지휘를 해서 아마 모내기를 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본인이 일제 치하에서부터 서민 생활을 많이 했었고요. 그때 문경에서는 선생님 역할을 하면서 저런 벼베기, 모내기 등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본인이 연출하지 않은 모습, 굉장히 그러니까 본인이 하던 모습 그대로 저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진짜 어색하지 않고 아주 능숙한 솜씨로 지금 모내기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좀 신중한 행보를 하는 모습이지만 과거 그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을 했을 때 유영수 여사가 돌아가신 뒤에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유교사가 이제 돌아가신 상황에서 예. 본인이 그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대신해서 아버지의 말하자면 임무를 보조해야 된다. 예. 자, 지금 무슨 배구 대회 나가서 직접 시구를 하는 일종의 모습이었던 시구를 것 하는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죠. 예. 희망을 운동신경이 보고 계시네요. 좋아 보이네요. 네. 예. 네. 예. 그래서 당시에는 예. 저렇게 다양하게 또 지금은 이제 군부대를 방문해서 그 장병들을 또 위문하고 격려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그 대통령 영부인의 퍼스트 레이디의 공백을 채워야 한다는 의무감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굉장히 자주 저런 그 행사를 크고 작은 행사를 특히 대통령이 직접 공식적으로 가기 어려운 자리에 공백을 메우는 자리를 굉장히 자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배구하는 장면도 보여졌지만요. 그 당시, 지금은 조금 어색한 장면이지만 그 당시에는 박스컵, 그러니까 박 대통령컵, 이런 그 박 대통령의 이름을 딴 축구, 배구, 농구 여러 가지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박근혜 당시 펄스 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행사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지금 앳되고 어린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박근혜 대통령 아마 지금 뉴스탑10 혹시 보고 계신다면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니까 자주 좀 민생 현장으로 나와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글쎄요, 그때 저렇게 나왔던 거에 한 3분의 1만 해도 굉장히 더 많은 국민들이 환호하고 직접 대통령이 국민들과 소통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오히려 제가 들은 청와대 관계자들 얘기에 따르면 저렇게 보여주는 행보 하고 싶지 않아 한다. 내가 이렇게 생색내기용으로 하지 않는 게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충성하는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대외 활동을 좀 자제한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네.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근데 듭니다. 그거는 이제 그 대통령의 역할과 퍼스트 레이디의 역할의 좀 차이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든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규제개혁회의를 주재한다든지 하는 것 하나를 하는데 그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정책 발표이기 때문에 예. 그 하나의 행사를 갖기 위해서 상당히 아주 정밀하게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퍼스트 레이디처럼 아까 비록 비공식적이고 좀 소규모의 이런 행사를 가서 만지고 어루만지고 해야 될 시간들이 아무래도 좀 줄어드는 이런 네. 상황이고 또 역할 자체도 조금 달라지는데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보여줬으면 하는 게 또 많은 바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역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퍼스트 레이디 시절에도 굉장히 서민과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행보를 했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 네. 당시의 활동 내용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뭐 유경수 여사 굉장히 우리가 지금도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퍼스트 레이디의 롤 모델 같은 분이죠. 74년에 문세광의 저격에 의해 서거당했는데요. 청와대 내 야당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을 견제하면서도 서민들을 어루만지고 경제를 어루만지고 또 대통령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먼저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나라의 어머니 역할을 했었던 분이라는 기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뭐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고 했는데 네. 직접 쓴소리를 뭐 그렇죠. 유경수 여사가 많이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지금 이게 독일 가서 광부들 만나고 또 간호사들 만나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네요. 참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인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독일을 방문한 게 대통령으로 우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는 첫 번째 해외 순방이었고요. 저기서 감화를 받아서 아우토반을 보고 감화를 받아서 고속도로를 놓고요. 그다음에 공장을 건설하고 조국 근대화의 털을 닦은 그런 역사적인 예. 방문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유경수 여사의 직접 육성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에게 고언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 음성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때때로 얘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 쪽에는 딴 사람으로서는 얘기하기 어려운 일까지 오로지 대통령을 위해서는 말이죠. 나밖에는 이 소리를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서로는 있을 적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미움도 받겠지만은 이제 야당보다 더 지독하다는 이런 얘기를. 자, 지금 야당보다 더 지독하다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셨는데 이남희 기자는 어떻게 봤어요? 일단은 박 대통령이 예. 사실 남편이 없다라는 게 이 부분에서 좀 안타까울 것 예. 같아요. 본인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역할, 유경수 여사 역할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부담이 클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유경수 여사에 관련된 일화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김수환 추기경이 이제 예. 김지아 시인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경수 여사가 더 대통령감이다. 이런 예.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직접 유 여사가 김수환 추기경을 만났을 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오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좀 얼어서 대답을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유 여사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친일파, 두 번째는 빨갱이, 세 번째는 친미파라는 거죠. 예. 오히려 시중에 나돌아다니는 쉽게 입에 올릴 수 없는 비난을 본인이 먼저 되물었다는 겁니다. 유경수 여사가 직접 그렇다면서 그런 말들을 입에 올렸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 대통령 노력하고 있다. 잘 봐달라. 아주 이렇게 담대하게 김수환 추기경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더 유 여사가 대통령감이다. 이렇게 증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참 유경수 여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일화들 참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늘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과연 유경수 여사는 박정희 대통령을 왜 남편으로 찍었을까요? 그 이유 직접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분하고 혼인을 하게 된 동기가요. 그 재력과 재물과 권력이 없는 분이고요. 뭔가 의지가 굳으시고 무뚝뚝한 분이라고 모두 알려져 있고 무서운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요. 가족끼리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또 농담을 좀 잘해요. 그래서 농담을 이렇게 하면은 웃으실 적에 참 어린애 같으셔요. 굉장히 사랑에 빠진 그러게요. 여성의 뭐 어린애 같다는 모습이에요. 표현이 좀 약간 예. 사랑스럽게 느껴지긴 합니다. 네. 예. 유경수 여사가 사실 재혼이자,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재혼으로 예. 유경수 여사와 결혼을 했고요. 당시 이제 유경수 여사의 부친께서 굉장히 이 결혼을 반대했는데도 예.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어떤 지도자로서의 어떤 또 덕목, 매력 이런 것들을 또 좀 유 여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매력을 발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 카리스마 하면 또 박정희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 카리스마형 지도자에 대해서 웃을 때 모습이 어린애 같다, 귀엽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 저런 성정을 가진 유경수 여사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을 바르게 인도를 했고 우리 조국 군대를 이루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74년의 서거가 다시 한번 안타까워지는 대목입니다. 예. 박정희 전 대통령도 아마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뒤에 굉장히 마음이 허전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얼마나 유경수 여사가 그리웠는지 장모 이경영 여사의 팔순잔치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노래를 부르죠. 그 영상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노래. 왁새슬 피우니 가을인가요? 기나긴 그 세월. 예, 지금 뭐 약간의 고음 불가의 모습인데요. 되게 쑥스러워하면서 노래를 이어가시네요. 장모 예. 팔순잔치인데 1975년 1월인가 2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이 노래가 1930년대 노래인데 사실 나라 잃은 슬픔을 한 그 예. 그린 노래인데 아무래도 그 떠나간 아내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요. 또 특히나 장모를 위로하는 뜻에서 이 노래를 예. 불렀다 이렇게 얘기가 전해집니다. 글쎄요, 저렇게 가끔 웃음을 보이지만 사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 가슴에는 어떤 피눈물, 눈물이 흘리지 않았을까. 아내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것들 절절히 담았고요. 장모에 대한 존경 같은 것도 가득히 묻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고음에선 조금 약한 모습이었는데 꺾을 땐 다 꺾으시네요. 네. 아주 재미있게 노래 잘 들어봤습니다. 자, 청와대 얘기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사실 추석이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좀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는 이런 시기인데 청와대에서 좀 이럴 때 민심을 적극적으로 잡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나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광화문 광장에 이제 추석 때, 뭐 지금도 그 현장이 펼쳐져 있지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나오는 그런 현장들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상당히 청와대에서는 지척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추석을 맞아서 잠시 광화문 광장에 내려왔거나 아니면 팽목항 같은 데서 깜짝 방문했다면 국민들이 느끼는 감동이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부질없이 해봤습니다. 예. 뭐 꼭 부질없는 건 아니고 사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그랬으면 좋았겠다 하는데 아마도 현재 그 광화문 광장에는 이제 세월호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좀 정치적 또 이념적 성격을 띤 많은 그 정당, 야당이나 또는 그 이른바 진보 좌파 단체들의 인사들이 같이 거기에 쭉 지금 거의 이렇게 거의 장이 형성되다시피 그 여러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구호를 요구하는 또 이걸 붙여놓고 해서 아마도 그런 상황에서 나와서 이게 순수하게 그렇게 위로가 되겠는가 아마 이런 이견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제 그런 검토도 했는데 그래서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정무수석이나 보내서 그 대통령의 그 위로의 말을 좀 전하고 또 유가족들을 그 광화문에 있는 유가족뿐만이 아니고 우리 그 단원고 유가족만이 아니고 일반 유가족까지 포함해서 좀 소외되고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같이 좀 그 아픔을 나누고 간단한 음식이나 다과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사실 남는 대목입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광화문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웠을 거다. 다만 뭐 팽목항을 다녀왔다면 조용히 다녀온 뒤에 그게 뭐 나중에 알려졌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세월호 유가족의 마음을 굉장히 중히 여긴다 이런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면서도 또 어떤 정치 세력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 이런 것들을 효과를 얻지 않았을까 하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글쎄요, 국민들은 그 세월호 유가족들의 따뜻한 손을 잡아주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은 측면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우리의 통치자 아닙니까? 우리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외로운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구중심처에서 고립을 자초하기보다는 그런 나아가는 모습, 먼저 손을 잡는 모습, 그런 모습이 더 있으면 다음 명절 때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국민들이 더 열광하고 환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남희 기자께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유경수 여사가 계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저는 당연이란 말을 감히 붙이고 싶은데요. 아마 박정희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내려와서 정치적 이유와 상관없이 아마 팽목항에 특히나
그 실종자 유가족들은요, 유가족이라도 되고 싶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따뜻하게 진도 팽목항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 하나하나 손을 붙잡고 위로를 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과 영부인 그 감성적 리더십, 이성적 리더십을 동시에 수행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저기 하나 첨언을 하자면 네. 이제 이게 지금 방금 이남희 기자가 유경수 여사였다면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퍼스트 레이디를 전제로 하는 것과 대통령으로서 움직이는 거는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팽목항이나 광화문에 쉽게 나타나서 그 손 한 번 잡아주는 거 못하느냐. 이렇게 볼 때 그것이 퍼스트 레이디 박근혜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대통령이라면 지금 현재 세월호법에 대해서 해결하라. 라고 정치적인 구호가 돼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서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예. 대해서 아마도 고민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다가 요번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라고 아마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그랬을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저도 박성원 보여집니다. 논설위원의 예. 말씀에 딱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자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회에서 얘기했던 눈 딱 감고 모든 거 풀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당이 지금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도 눈 딱 감고 세월호 유가족 손 한번 잡아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다른 대통령들도 명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 부분도 네. 좀 궁금하긴 한데 영상하고 짧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영상을 하태원 차장이 소개해 주셔야 돼요. 제가요? 예. 네, 그 영상을 좀 보면서 제가 한번 예. 다시 앵커가 된 기분이네요. 네, 지금 보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인데요. 예, 김대중 대통령도 워낙 오랫동안 정치를 같이 했었던 인물이고요. 추석 때 실향민 가정을 많이 찾아서 낮은 곳으로 특히 대중, 본인의 이름 김대중 아니겠습니까? 대중 속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가장 대표적인 대중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김영삼 전 대통령도 요양원 방문한 모습의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도 지금 추석을 앞두고 여러 또 사회적 약자들, 공단 이런 곳들 찾아서 또 여공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예.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사회적 약자층을 찾는 모습들 전직 대통령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네. 추석 되면 우리가 뭐 용돈도 받고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뭐 대통령이 금일봉도 주고 그랬을 텐데 요즘도 금일봉이 있습니까? 박성원 노세현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아니, 이남희 기자가 아마 이 부분은 취재를 했다 그러는데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한 용돈은 없는 것으로 이남희 기자가 아까 취재를 예, 했다고 지금 합니다. 청와대 예. 출입 기자한테 물어봤는데 예. 최근에는 그런 문화가 없고요. 예전에 이제 뭐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 비교하면 네.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금일봉에는 0이 하나 더 있고 아, 0이 하나 더 있고. 0이 하나 더 예. 있고 반대로 노태우 전 대통령 0이 하나 빠졌다 뭐 이런 아, 예. 청와대 주로- 출입 기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주로 그런 지금 얘기들이 여기 0이 하나 더 있다 없다는 네. 되게 이제 그 추석날 이렇게 주는 봉투보다는 그렇죠. 전별금. 전별금. 그러니까 떠날 때. 청와대 예. 수석이나 비서관을 마치고 떠나는 경우에 주는 그 석별의 정으로 주는 금액에 공 하나 차이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예.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혹시 기자들이 이런 무슨 이상한 돈을 받는 그런 집단으로 혹시 오해하실까 아니 봐. 근데 요즘은 거의 그런 문화가 문화가 없어요. 없습니다. 예, 없어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시청자 네.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말기 네, 바라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항상 낮은 곳으로 향하면 국민 대다수가 박수를 보내게 되죠.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에 뭐 재래시장도 방문하고 아주 낮은 곳으로 여러 차례 직접 다녀오셨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 어려운 분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